송도 코스트코 송도점에서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인천 서부 산업단지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약 400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저 앞에 저 이상한 건물은 트라이벌? 트라이벌. 약 700m 앞 우회전입니다. 오른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다른 도로로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오른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왼쪽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야, 무슨 이런 허벌판이 나오냐? 좌회전입니다. 응? 개발이 아직 멀었구만, 송도가. 약 1km 앞 좌회전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 살기 좀 힘들겠다, 아직은. 완전히 촌이네, 촌. 이름은 왼쪽 국제도시인데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아직 700m 앞 좌회전입니다. 아직 촌이네. 약 400m 앞 5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약 15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50km로 서행 운전하세요. 약 300m 잠시 앞에서 후 국제여객터미널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600m 앞 신호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왼쪽 두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약 300m 좌회전입니다. 앞에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 방면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약 7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600m 앞에서 국제여객터미널 방면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에서
인천공항은 갔겠네. 근데 인천공항이 지금 닫혀 있어서 닫힌 건 약 아니지만 3km 앞 직진 방향입니다. 코로나 시기라 계속 직진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이제 현재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중이라 3, 4주가량 소요될 수 있으므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보합동특별수사본부가 16건의 의심 사례와 관련자 100여 명에 대해서 수사 혹은 내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16건 가운데 10건은 약 자체적으로 400m 척도를 앞 받거나 인천 인지해 김포고속도로 수사하고 방면 있다며 직진 수사나 방향입니다. 내사 대상인 100여 명 가운데는 LH 직원과 공무원, 공직자, 시의원, 민간인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이 모두 피의자 신분인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투기 관련 여부를 확인해서 범법 행위가 있으면 약 피의자로 600m 전환될 고속도로로 것이라고 진입하세요. 말했습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중 3명이 광명 시흥본부 재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H가 김은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광명 시흥지구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김모 씨와 강모 씨, 박모 씨 등 3명은 광명 시흥본부 업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의 광명 시흥본부 근무 경력은 공적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했는지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며 청년과 주민들이 영문도 모르고 자산과 미래를 박탈당하는 투기 범죄의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 495제곱미터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아버지는 경매받은 땅의 지분을 여러 사람과 쪼개서 8,85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장이 없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 어제 공장과 차량 통행 등 초미세먼지를 일으킬 요인이 거의 없는 기원의 전현희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됐는데 코로나 확진자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날씨가 따뜻해져서 매출이 늘어서 그럴까요? 사람들 모이고 싶어서 그럴까요? 정부는 거리두기를 지금 단계에서 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 형성은 언제쯤 가능한지 질병관리청 담당자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고속도로로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계속 직진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기질이 최악이라고 합니다. 땅 투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LH 전수조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 야권에서 이번 조사 결과를 두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내부 회의 석상에서 1차 조사 결과는 시작했군이라면서 지금 드러난 것은 분산의 일각일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 정보를 드러내야 한다며 공직자와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을 포함해서 차명으로 있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공부할 수 있을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면서 명분을 넘어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요. 이 나아가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라면서 이 국민의 공부를 직시해 이번 일에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가구세 문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내 속보에 따르면 문창호 부장관이 4일 만에 청와대가 오겠습니다. 해당 속보는 LH 전문공장을 지낸 고용 A씨가 성남 분당인 아파트에서 부실에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A씨는 전국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할 당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점을 남기면서 전했습니다. 문창흠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청와대 공인선거 수석 정만호 수석이 브리핑을 전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사 부동산 문제에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문 장관 주도로 주거용 주택공급 대책 관련된 일과 여기 기초자금까지 마무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창흠 부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장은 사퇴하지 않고 이 관계 LH 사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몇 가지 공약이 정책이 자리 잡으면 그 이후에 그 자리에 대해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하루 만에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어제만 해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이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투기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연장을 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바로 바꿔놨습니다. 해보자 공격하다고 했는데 금방이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될 것 같았는데요. 오늘 여야 합의가 불가했습니다. 뭐예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는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가 의혹이 계속 해보는데요. 국회의원 전수 방안을 논의하던 중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민주당이 먼저 하면 국민의힘이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은 한 번에 진행하자라는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먼저 하라.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회의원이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용기 있게 먼저 하자라는 제안을 받아줬으면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합의 불발됐습니다. 국회는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 실선을 해놓고 나가려면 우회전하라니 말이 돼, 이 새끼들. 합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점선을 그려놔야지. 잣대가리들아.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먼저 해라. 책임은 민주당이 있으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하면 따라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자, 특검 얘기도 나옵니다. 우회전하라고 해놓고서 저 실선 그려놓으면 어떻게 이 잣대가리 멍청한 놈들아.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정부 부산한 조사 결과를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니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정식으로 건의한다라고 요청했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기 다 와서 점선하면 뭐하냐. 이제 나가야 되는데. 특검 합의 구성에만 불안해서 그런다면서 피할 이유는 없는데 검찰 조직의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수사 먼저 하자. 네, 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제안에 대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모두 특검이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멀쩡한 검찰의 선발을 바꿔놓고 뒤늦게 특검을 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했고 안철수 후보는 특검 건의가 선거를 위한 주장이라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 얘기도 한발 교체하고
중요한 그 매개체라고 해야 되나요? 사우나에서 잘 걸릴 수 있습니다. 헬스에서 많이 걸릴 수 있다는 것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어요. 네,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다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줄지 않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일요일에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되고,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은 계속해서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이 됩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네요. 달라지는 것은 있습니다. 일단 직계가족들이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가 됐었었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영유아를 포함해서 8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것도 좀 조였네요. 네, 대신 결혼 전에 양가 상견례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5인 이하에 묶여 있어서 상견례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5인 이하 제한을 풀고 역시 영유아를 동반해서 8인까지 예외를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앞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현장 관리자를 둬야 하고요.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비수도권은 조금 이렇게 영업 제한 시간을 늘려줬다면서요? 네, 이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같은 이런 유흥주점들 같은 경우에는 룸당 최대 4명 제한, 그리고 전자 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면 시간 제한을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백신 접종은 속도가 좀 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오늘 0시 기준 백신 접종자가 54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상반기까지 1,200만 명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백신 담당자한테 직접 궁금한 점 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에 대해서는 궁금해요. 그런 분들은 저희들한테 문자 보내주십시오. 대신 다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로 입첩된 김학의 출국금지 관련 사건이 다시 검찰로 넘어갔어요.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오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재입첩하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SNS에 균열투자 명의로 입장문을 내서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요금 1,8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제식 전생 방지 등 공수처법 취지상 이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검사 수사관 선발의 상사주의 이상 소요될 수 있어서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거는 검찰이 해주세요 하고 공을 검찰로 보내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 교사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네, 오늘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을 대검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 관련 기록을 면밀히 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의 모해 위증 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주장에서 불거졌는데요. 수사팀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증언을 했다가 증언을 뒤엎은 고 한만호 씨에게 이 한만호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을 하라고 재소자들을 압박했다는 의혹입니다. 검사가 재소자를 압박해가지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구급차를 막아서 사고를 냈던 택시기사가 있습니다. 항소심이 열렸는데 감형받았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이 택시가 구급차를 가로막아서 이송 중이던 환자가 숨진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요. 이 가해자인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1년 1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선 징역 2년이 나왔는데 이 항소심은 보험사 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서 2개월 감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합의했다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원심 선고 유지는 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가해자 최모 씨는 2017년 7월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도 이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숨진 피해자 유족 측이 살인죄를 포함해서 추가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사실 그 피해자 유족들은 진짜 가슴을 칠 일이죠. 진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경찰에게 제보하기 위해서 마약을 구매한 40대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심에서 유죄가 나왔어요. 항소심이 다시 열렸는데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경찰관에게 마약 거래 증거 자료를 확보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실제 마약을 샀다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제보자가 있었습니다. 예, 제보자가 경찰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경찰의 요구대로 샀는데 유죄가 나왔어요. 네, 2018년 10월 경찰에게 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외국인들이 마약을 거래하고 있다 이렇게 제보를 했는데 그러자 경찰이 이 제보만으로는 명확하게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이 사진 같은 증거 자료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랬는데 이 제보자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번 잠입해서 약물을 구매해보겠다라고 하고 5만 원을 주고 마약을 사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요. 그리고 이 마약은 변기에 넣어서 폐기 처분했습니다. 덕분에 경찰이 이 외국인 8명을 구속을 했는데 그런데 이 제보자도 마약을 거래했다라는 이유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경찰이요? 네. 1심은 이 수사기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고 매매 행위를 한 이상 마약 매매 범행의 미칠 새끼 아니야, 경찰들? 징역 2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경찰 그 시기를 다 잘라버려. 중형을 아우. 받았어요. 그런데 수사기관의 지시를 받은 건데요. 네, 그래서 항소심은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이 제보자로서는 수사기관의 위임과 지시를 받아서 마약을 매수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좀 황당했겠네요, 이 제보자는. 네, 나름 협조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잡다니 참. 네, 무죄 받았다고 합니다. 보상해줘야지, 계속해서 보상. 저희가 좀 아픈 뉴스, 나쁜 새끼들. 이런 뉴스 계속 보내드립니다. 경찰 나쁜 새끼들. 아동 폭행, 추행 이런 걸